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에도 불닭볶음면이, 라면 봉지 디자인도 중국에 의존. 북 국제사회 시선 의식했나, 해외 파견 보위원 선발 까다로워져. 주요 무역회사 1급 기업소들의 독자적 무역 사업 추진 지시. 북, 러시아 파병으로 28조 원 경제 효과, 33년치 식량 대신 무기 받을 것. UN 북출생아 10만 명당 임산부 67명 사망. 한국의 17배 수준.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에도 불닭볶음면이, 라면 봉지 디자인도 중국에 의존. 북한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식료품들을 우리 기술의 산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포장지나 상표 디자인의 경우 중국의 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겨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의주 백화점과 구경상점들에 진열된 라면, 차, 인삼 등 외형이 세련돼 보이는 제품들의 포장지나 상표 도안들은 다 중국 야오닝성에 위치한 전문 업체를 통해 주문 제작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무역회사들에서 공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측 업체에 포장지나 상표 디자인 제작을 맡기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인쇄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세련되게 디자인하는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포장지, 상표 디자인 제작을 주문하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식료품이나 생필품으로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보면 경흥 은하수 식료공장에서 생산돼 이달 초 신의주시의 구경상점에 출시된 매운 닭고기맛 볶음국수라는 이름의 라면 제품은 한국 기업인 삼양식품의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을 연상시키는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영은 정차재배 공장에서 생산된 철관음차 제품은 중국의 고급 티 브랜드의 상표 디자인을 모방한 형태로 출시돼 백화점이나 구경상점 매대에 올라와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공장들은 야오닝성 지역의 중국 업체에서 제작된 포장지나 상표 도안을 무역회사를 통해 받아와서 제품을 봉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에는 공장들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도 아닌 것처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중국에서 제작된 포장지나 상표 디자인을 자체 성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자력자강 정책과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외부의 물건들을 여러 접해본 신의주시 주민들은 품질 개선은 차치하고 외형적 변화에만 치중한 북한 상품에 대해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포장만 달라졌지 속은 그대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며 중국에서 만든 걸 갖다 쓰면서 우리 것이 제일로 멋있다고 하는 건 결국 보여주기식 선전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국제사회 시선 의식했나, 해외 파견 보위원 선발 까다로워져.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보위원 최성철이 평양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이 해외 파견 보위원 조직생활 체계는 물론 파견 대상 선정 기준까지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 정치국은 지난달 말 해외 현지 회사 조직 통제 체계 재정비라는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해외 파견 보위원에 대한 주 1회 이상 사상 사업 총화보고 의무화가 이번 방침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번 방침은 보위원들 스스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절제하고 호상 감시해야 한다는 신호라면서 내부에서는 앞으로 괴뢰 한국이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 훼손 문제에 입도 벌리지 못하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견 보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국경 지역 출신들은 이미 적들에게 노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이들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당국의 눈밖에서 능숙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도록 새로운 인물을 선발하라는 원칙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해외 파견 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보위원들에 대한 재검증 절차는 국가보위성 조직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폭행 뇌물수수 불순 발언 등의 문제가 파악된 이들은 파견 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외국에 나가 악행을 저질러 원성을 사거나 복수심을 들끓게 만들어 폭로될 위험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솎아내겠다는 것이라면서
혁명적 계급 의식이 남다르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보위 전사들을 내보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의 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뜻으로 이런 분위기는 해외 파견 보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습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되는 학습에서는 이탈하거나 반발심이 생기지 않게 자애롭고 인자하게 대해주면서 국가 외화 계획분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관리 기법, 인터넷 접촉 차단 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습 과정도 추가됐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외화 실적이 곧 당과 국가에 대한 최대의 충성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지금은 실적도 잡고 사람들의 마음도 잡는 보위원이 오히려 당과 국가에 필요한 전사이며 계속 외국에 파견될 1등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무역회사 1급 기업소들의 독자적 무역 사업 추진 지시. 북한의 각 성중앙기관 산하 주요 무역회사들과 1급 기업소들의 독자적으로 무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내각 대외경제성이 지난달 말 각 성중앙기관 산하 무역회사들과 1급 기업소들의 수출입 자율화에 관한 지시를 하다라고 이달부터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무역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의 중심은 마음 놓고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며 합병 및 합작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번 지시에는 외화벌이 사업 대상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친선 우호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제3국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외화벌이 사업을 위한 실무 협상단 파견 제한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시문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국 실무진의 국내 초청과 협상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실무진 규모는 그동안 보안 차원에서 아주 엄격히 다뤄져 왔던 사안이라며 이번 지시로 무역사업 협상에 나설 실무진 구성이 자유로워져 일꾼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준 것과 맞먹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성중앙기관 직속 무역회사와 1급 기업소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급 일반 무역회사나 기업소들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소식통은 실질적으로는 생산물이나 인력 등을 조달할 수 있는 하급 단위들과 간접 합작 방식이 성행할 수 있다며 외화벌이에 능한 성중앙기관 산하 무역회사나 1급 기업소들은 전면에 나서 협상권, 수출입권, 수익지분 등을 선점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식통은 국가가 성중앙기관 산하 무역회사들과 1급 기업소들의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신원, 이동 경로, 연락 방식 등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보위기관의 직접적인 감시에 놓여 있다며 이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일꾼들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소식통은 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등은 이미 러시아, 중동 쪽과 실무 접촉에 나선 상태이며 일부는 아예 외국의 합작회사를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 러시아 파병으로 28조 원 경제 효과, 33년치 식량 대신 무기 받을 것.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만 1000여 명의 병력 파병 등 인적 지원으로 인해 약 4천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 지원으로 약 27조 4천억 원, 기술 지원에 따른 약 9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파병 북한군에 월 2,000달러 수준의 급여와 소정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여기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만 북한 병사들에게 지급하겠지만 1만 1000여 명이 1년간 급여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약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28조 7천억 원이면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을 상당 기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정도 금액은 연간 부족 식량분의 33년치 구매가 가능한 비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재원을 투자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한 발을 발사하는데 414억 원이 소모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700발 만들어 날려보내거나
연간 2조 5천억 원을 소모하는 특권층 사치 비용의 11년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하는 대가 역시 식량이 아닌 첨단 무기를 포함한 현물과 기술 지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등 전략 무기를 개발할 기술을 이전받거나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확보해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정황도 감지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드론과 공중조기경 통제기, 신형 무인 정찰기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체계보다 확연히 개선된 성능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유엔 북출생아 10만 명 당 임산부 67명 사망. 한국의 17배 수준. 북한에서 임신 출산으로 숨지는 여성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1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 등이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2000년에서 2023년 모성 사망률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23년 기준 모성 사망비가 2023년 기준 67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모성 사망비란 출생아 10만 명당 임신기간 및 출산 42일 이내에 숨지는 임산부 수를 뜻하며 모성보건의 주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극심한 기근이 지속된 지난 2000년 129명이었지만 2005년 78명으로 개선됐고 2010년 77명, 2020년 66명에 이어 2023년 67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23년간 모성 사망비가 크게 개선됐으나 2023년 한국의 출생아 10만 명당 4명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한편 전 세계 기준 2023년 모성 사망비는 197명입니다. 유엔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모성 사망비를 70명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